사막 한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깔린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서 있는 하얀 풍력 터빈들이 같은 리듬으로 회전합니다. 낮에는 전기가 남아돌아 값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해가 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데이터 센터와 공장이 풀가동을 시작하는 밤이 되면 이번에는 전기가 모자랍니다. 여기에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AI 데이터 센터까지 전기를 먹기 시작하면 전력망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그만 써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정의는 더 절실하게 필요해지고 발전소를 하나 더 짓거나 송전선을 더 까는 일은 보통 5년, 10년이 걸리는 느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발전소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장치, 바로 장시간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장시간 저장 시장에서 리튬이온이 아니라 아연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회사입니다. 나스닥 티커 EOS, EOS Energy Enterprises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거의 항상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컨테이너 안에 가득 쌓아놓고 전기가 남을 때 충전하고 모자랄 때 빼쓰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리튬이온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리튬이온 ESS는 보통 1시간에서 4시간 사이 방전 구간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전기요금 피크 몇 시간을 넘기거나 짧은 간격의 수요를 메우는 데에는 좋지만 하루에 골짜기와 봉구리를 다 메워야 하는 6시간, 8시간, 12시간짜리 장시간 저장으로 가면 경제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는 안전성입니다. 리튬이온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대신 열폭주와 화재 위험도 같이 안고 갑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대형 ESS 화재가 발생하면서 배터리는 원래 조금씩 타는 것 아닌가 하는 좋지 않은 인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셋째는 소재와 공급망 문제입니다. 리튬과 니켈과 코발트 같은 금속들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적지 않습니다. 이오스가 던진 카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좋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불이 잘 붙는 리튬 대신 아연 기반 수계 배터리로 장시간 저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오스의 핵심 기술 이름은 제니스입니다. 여기서는 리튬 대신 아연과 탄소, 플라스틱, 물 기반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물 기반 전해질이라는 말은 곧 불이 붙지 않는 액체라는 뜻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해질 자체가 가연성이라 발열이 통제되지 않으면 화재로 번지기 쉽지만 이오스의 시스템은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비가연성과 비폭발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출근 시간입니다. 이오스가 노리는 구간은 대략 3시간에서 12시간 사이의 장시간 방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오후에 꺼진 뒤 저녁 피크를 지나 깊은 밤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을 내보내야 하는 구간 또는 바람이 며칠 동안 약하게 불거나 날씨가 꼬여버린 기간을 버티는 용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튬이온이 단거리 달리기 선수라면 이오스는 중장거리 주자를 자처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세대 제품은 이오스 Z4라는 모듈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이 모듈을 여러 개 묶어 컨테이너 형태의 시스템을 구성하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박스형 ESS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리튬이 아니라 아연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회사는 이야기만 그럴듯하게 하는 스타트업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현장에 깔리는 설비를 공급하고 있을까요? 이오스는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회사로 이미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족 지역의 마이크로그리드에 수 메가와트 규모 아연 ESS를 공급해 에너지 자립과 회복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영국에서는 장주기 저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가와트시 단위 프레임워크 양해 각서를 맺으며 유럽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생산과 비가연성, 재활용 가능한 소재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미국 내부 정책과 규제 환경에서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정도면 아직 연구실 안에만 있는 기술은 아니고 실제 필드에 첫 발을 내디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 정도면 그냥 사두면 되는 것 아닌가? 이 지점부터는 조금 차갑게 봐야 합니다. 재무 구조와 숫자 이야기입니다. 이오스는 아직 초기 단계 스타트업 특유의 재무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늘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을 보면 과거보다 눈에 띄게 커졌고 출하량도 전년 대비 2자릿수, 3자릿수 성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절대 규모 자체는 여전히 작고
생산성과 원가, 연구개발, 운영비까지 모두 합쳐보면 현재는 상당한 수준의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몇 분기 수치를 보면 매출은 수천만 달러 수준인데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1달러 안팎, 연환산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8달러대 손실이 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기술 개발과 공장 증설, 프로젝트 수행에 아직은 돈을 세게 태우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에너지부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오스는 미국 에너지부 심사를 통과해 제니스 아연 배터리 생산 설비 확대를 위한 대출 승인을 받았고 일부 자금은 이미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정부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제로 해볼 만한 기술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신주 발행 여지를 열어두는 서류를 제출하며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말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대출과 증자를 섞어 충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스토리는 매력적이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리스크를 항상 품고 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주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EOSE 주가는 10달러 후반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와 각종 뉴스 흐름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씩 출렁이는 일이 있을 정도로 변동성이 매우 큰 편입니다. 일부 리포트에서는 장시간 에너지 저장 시장의 성장 스토리를 감안하면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현재 시가총액은 마치 전 세계 장주기 저장을 이오스가 혼자 다 가져갈 것처럼 반영되어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두 관점 모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바라볼 때 가장 현실적인 태도는 고위험, 고변동, 고스토리 종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오스 에너지 엔터프라이즈는 리튬이 아니라 아연 기반 제니스 배터리로 3시간에서 12시간 구간의 장시간 에너지 저장 시장을 노리는 회사입니다. 비가연성 수계 전해질과 미국 내 생산, 장시간 저장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태양광과 풍력과 전력망과 AI 데이터 센터가 뒤섞어 놓은 전력 불안정 문제를 Long Duration, ESS로 완충하겠다는 스토리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숫자를 보면 아직은 작은 매출과 큰 적자, 미국 에너지부 대출과 잦은 증제 기대는 자금 구조, 치열한 경쟁과 기술 검증 리스크까지 함께 안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테마와 서사는 매우 화려하지만 현실의 길은 험한 고위험 성장주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오스 같은 회사를 지켜보는 일은 단순히 한 종목의 주가를 구경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AI 재생에너지 전력망, 그리고 장시간 저장이라는 다음 10년짜리 이야기 한가운데에서 전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시간 속으로 옮겨두고 어떤 방식으로 내일로 가져갈 것인지 에너지 시스템의 미래를 관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을 머릿속에 두고 EOS라는 티커를 바라본다면 실적표의 숫자 하나와 뉴스 한 줄도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의 AI 인프라와 에너지, 반도체 스토리도 같이 따라와 보시겠어요? 이오스를 세계 인프라 지도에서 확인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